거의 한 이제 3년 정도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어요. 캠핑카로. 그러면 제주도에서는요? 제주도에서는 15개월 정도 돌아다니고 있어요. 고양이 하늘이와 젖소, 강아지 현이와 늑대까지 동물들과 함께 전국을 돌아다닌 지 3년째. 어릴 때부터 바다를 좋아해 바다가 있는 곳이라면은 울릉도, 독도까지 안 가본 곳이 없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마지막에 찾은 제주. 5 식구가 살기엔 다소 좁은 공간이지만 손재주 좋은 그가 직접 개조하고 보수한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이쪽은 조리도구하는 주방 이제 설거지하는 싱크대인데요. 요즘에 이렇게 슬라이드로 서랍 빼가지고 이렇게 조리하는 가스레인지도 있고. 조리도구에 싱크대까지 이만하면 완벽한 주방입니다. 옷장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옷도 이제 옷걸이 걸어가지고 이렇게 뭐 전원 잘 들어오고요. 문 열리면은 이제 안에 빨래할 수 있게 다 들어가 있고. 작지만 있을 건 다 있네요. 여긴 전기를 어떻게 쓰십니까? 충전 방식은 시동 걸어서 충전을 하거나 위에는 태양광으로 충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발전기로 충전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세 걱정 없는 세상 하나뿐인 자신만의 바퀴 달린 집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 차는 제가 이제 생활비를 적게 쓰려고 만들기도 했고, 이제 1년을 기준으로 보면은 차에 들어가는 비용만 뭐 보험료, 세금 뭐 이것저것 해서 기름값 하면은 1년에 200 정도 유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의 여행의 모토는 바로 절약. 잠시 후 버스에서 나온 이현명 씨. 그런데 복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먹거리가 들어갑니다. 먹을 거. 도착한 곳은 마트가 아닌 차디찬 겨울바다. 이 속에서 특별한 만찬을 건져 올리겠다는데요. 거침없이 잠수를 시작합니다. 파도는 거칠어도 다행히 바닷속은 맑고 고요합니다. 아, 이게 예쁘지 않아 되게? 이거 뿔소라예요, 뿔소라. 4개나 잡았어요.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은 제주도 대표 해산물 뿔소라. 이만하면 겨울바다에 들어간 보람이 있어 보이죠? 그런데 이때 여기 샤워기인데요? 보면 여기 올탱크에다가 물 담아가지고 간단하게 씻을 수 있게 해놨어요. 물속에 들어가는 게 일상이다 보니 샤워 시설도 필수랍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하루를 보내기로 했나 봅니다. 슬슬 저녁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아, 손질해야 되네. 여기다가 갈치구이. 갈치. 근데 이거 갈치도 잡으신 거예요? 저 물고기를 따로 잡진 않고요. 이제 여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아는 사람 통해서 좀 얻어온 건데, 이럴 때 한 번씩 이제 곁들여서 같이 먹으려고 반찬으로. 제주살이의 특권. 오늘 저녁은 지인이 준 은갈치 구이에 어느새 뚝딱 완성된 제주표 저녁 한상. 그냥 뭔가 되게 자연스럽다. 맛있는 거 먹고 바닷소리 들으면서 바다 보면서 되게 재밌어요. 뭐 별거 없어요, 그런 게. 그런데 그는 어쩌다 이런 삶을 살게 된 걸까요? 일단 해군으로 있을 때 제가 순항훈련을 가본 적이 있는데, 이제 순항훈련 하면서 이제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닐 수 있다 보니까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그 삶을 꾸려나가는지, 이런 거를 좀 더 다양한 세계를 좀 겪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공매로 나온 오래된 소방차를 직접 개조해 만든 캠핑카. 5 식구에게 딱 맞는 집을 단돈 2천만 원에 마련하게 된 거죠. 일과 여행을 병행하기 위해 각종 자격증을 취득해 어디 가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도 했답니다. 출근이라기보다는 차에서 장비로 갈아타는 정도? 장비 타고 회사로 들어와 아침 식사를 하고 작업 현장으로 가도 오전 8시. 캠핑카를 계속 운행하려면 물과 전기를 채우는 것은 필수.
다행히 그의 삶을 지지해주는 지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지인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그에겐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래요. 우리랑 전기 좀 끊어쓸게요 좀. 마음껏 네. 되게 친하게 이제 잘 알고 지내는 제주도에서 잘 알고 지내는 형이에요. 익숙하게 전선을 뽑아 충전 준비를 시작합니다. 전기가 다 그 태양열로 되는 게 아닌가 봐요. 물론 태양광 패널로 모든 전기가 해결되면 정말 좋겠지만 아쉽게도 구름이 낄 때는 태양광이 안 들어오거든요. 집에 전기를 써야 되는데 그럴 때 전기를 못 쓴다 그러면 이제 차를 움직여서 이제 이렇게 고급 꼽아가지고 차 안에 전기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샤워하랴 밥하랴 다 사용한 물도 양껏 보충해 줍니다.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 하는 법. 이번에는 게스트하우스 일선 돕기에 나섰습니다. 저는 이제 캠핑카에 필요한 물이랑 전기를 보고 받았으니까 이제 형 이제 일손 필요할 때 한 번씩 청소 도와드리고 뭐 일도 도와주고. 모처럼 온 김에 요리 실력도 제대로 발휘해 봅니다. 현명 씨처럼 여행을 즐기며 일을 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직원들. 처지가 비슷한 이들을 위해서 특별식을 마련한 건데요. 마음까지 푸짐해지는 한 끼 식사. 사람은 또 외롭잖아요 혼자 있으면은. 근데 이제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놀면은 되게 좀 마음이 좀 편해지는 느낌? 타지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 이들과 함께 먹는 밥 한 끼로 여행의 외로움을 달랩니다. 먹어라 좀. 많이 못 챙겼다 야. 뭐예요? 와 이걸 뭐? 굶지 말고. 고맙습니다. 고생한 동생이 고마워 나눠준 식재료입니다. 올게요. 오늘 아침은 아껴둔 믹스커피 한 잔.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이제 여기가 이제 일출 명소라 가지고 오늘 일출 보고 싶어서 일찍 일어났어요. 커피를 들고 바로 앞 해안가에 나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아침. 뭐 제 나름대로는 정말 이것도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행복하셨어요 1년 반? 재밌게 보냈다. 아쉽지만 재밌었다. 또다시 돌아올 그날을 기약하며 제주를 떠나보냅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세요. 들어오세요. 저는 깔끔하게 사는 게 좋아해서 물건을 지저분하게 두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가급적이면 심플하게 지내고 있어요. 제가 제동 부산자로 태어났습니다. 진과 외가 조부모님들께서 일제 강점기 시기 탄광 노동자라서 강제징용으로 끌려갔어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께서 거기서 태어나시고 제가 11살 막 됐을 때 어머님께서 정말 고생 그때 병으로 돌아가셨고 그 다음 해에 아버님이 집을 떠났어요. 제가 14살까지 외할아버님께서 저를 키우셨고 역사를 많이 배웠죠. 그래서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그때 조금씩 가지게 됐죠. 제일동포 3세이자 한국 국적을 훈장처럼 여기며 평생을 살아왔다는 김인우. 근데 14살 무렵에 외할아버님께서도 병으로 돌아가시고 그때 제가 고아 갔었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저는 알바를 했거든요. 그 신문 배달, 파친코 청소 그런 거 하면서 자기의 옷이나 속옷, 양말, 이런 생활용품 이런 것은 제가 샀죠. 소위 말하면 자기 그쪽을 밝히는 게 한국인이라는 그쪽을 밝히면 그건 폭탄 발언이랑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회사는커녕 아르바이트를 하는데도 제한이 됐죠. 그러니까 제 국적을 알게 되면 거의 거절을 많이 당했어요. 제일 동포로 살면서 차별을 받잖아요. 근데 제가 화면에 나오고
큰 스크린 나오면서 제가 유명해지면 그 차별 같은 것을 없앨 수 있으면 이란 그 희망이 있었죠. 그렇게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영화 꿈이라는 그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 작품에서 단역을 맡게 됐어요. 일본을 대표하는 거장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작품을 시작으로 다수의 유명 작품에 출연하며 일본 배우로 20여 년간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던 김인우. 다양한 분야에서 했죠. 영화도 했고 드라마도 했고 CF도 했고 그래서 연극도 했고 다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는 왜 한국에 오겠다는 결심을 한 걸까요? 우연히 제가 한국의 작품을 접했죠. 두 편의 영화를 봤는데 영화 파이랑이랑 집으로랑 영화를 봤어요. 제가 살면서 저도 희망을 가진 것은 그때 처음이었죠. 그래서 3년 고민 그때 한국에 왔어요. 모든 걸 버리고. 영화를 봤을 때 떠오른 사람이 있었답니다. 배우 김인우가 한국행을 택한 또 다른 이유기도 한데요. 그리움이란 이름으로 오랜 세월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져 잊혀지지 않는 한 사람. 바로 어머니입니다. 이거 저애고 제 어릴 때 있죠 어머니예요. 못 말라서 물을 그 어머니가 먹여주고 있는데 너무 키가 작아서 다리가 닿지 않아서 어머니가 들어준 거야. 저의 뭐 소위 말하면 원동력이 되는 거죠 어머니가. 근데 이게 나이가 이렇게 들어도 그 마음은 변치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뭐라고 하는데 이 마음만큼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 그리움이냐 그런 것은 아직 가슴 깊이 이렇게 남아있죠. 김인우에게 한국은 어머니의 뿌리가 깊이 새겨진 땅. 못난 자식이라도 늘 따뜻하게 품어주는 어머니처럼 한국에 오면 상처난 마음 추스리고 뭐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어머님께서 생전에 한국에 가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못 갔죠. 우리 어머님은 그 자식을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하셨고 자식을 위해서 좀 안 된다. 어머니와 함께했던 시간보다 헤어진 시간이 훨씬 더 긴데 그리운 마음은 왜 점점 더 깊어질까요? 다음 날 아침 영하의 날씨에도 창문을 활짝 열어 집안 청소를 하는 김인우. 춥지도 않은지 계속 흥얼거리네요. 아, 이렇게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하시는 거예요? 예, 매일 해요. 화장실이 더러우면 운이 날아가요. 옛날에 어머님께서 하셨는데 어머님 돌아가시고 제가 다 모든 집안일을 했죠. 그게 뭐 습관이죠, 습관. 워낙 아버님도 어머님도 깔끔하셔서. 연고도 없는 한국에서의 생활 외롭진 않았을까? 그렇게 외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진짜 저 혼자만 있는 느낌? 근데 한국은 정말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연락을 해주시거나 전화를 해주시거나 그래서 즐거워요. 근데 사람들이 챙겨주는 사람이 많았고. 소복하게 쌓인 눈을 밟으며 걸어오는 김인우의 두 손에 무언가가 가득 들려 있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 어머니 전화 왔어요. 이곳은 어머니가 계신 납골 땅. 얼마 전 일본에 계신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셔왔습니다. 어머님 얼마 전에 촬영 끝났고 지금 열심히 배우로 활동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돌아가신 후에야 비로소
평생의 소원이었던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 어머니. 가시밭길이라고 할까요? 그거 계속 걷고 왔죠. 그래서 어머니가 아마 많이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온 것도 어머니가 유도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수많은 역경을 이겨냈던 그 모든 순간이 이곳에 도착하기 위한 긴 여정은 아니었을까. 특별한 일정이 있는지 평소와 다르게 옷도 멋지게 차려입고 외출 준비를 하는 배우 김인우. 나가기 전 잊지 않고 어머니께 인사를 합니다. 마음속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 평상시처럼. 늘 평상시처럼. 물 흐르듯이. 제일 돈 버는 그녀가 한국 사람이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저는 한국인 배역으로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소화하면서 그래서 한국에서 정착되고 싶었습니다. 그 어떤 영화 속 주인공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을 살아온 배우 김인우. 힘들었던 모든 순간을 지나 배우 김인우의 인생 클라이맥스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